안녕하십니까,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장현동 장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요.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도 하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회차에 입찰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도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매물건에 대해서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이 물건이고요. 이렇게 1층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면을 보면 좀 위반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회장으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이쪽 부분은 위반 사항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쪽은 위반으로 보여지고요. 네, 건물 외벽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물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코너 입지에 위치해 있어서 위치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근방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뒤쪽으로 보면 저기 송전탑이 저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송전탑이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입찰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코너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이렇게 건설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아마 월세는 얼마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의 측면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으로 이제 주택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제가 주택의 출입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출입문 왼쪽으로 보면 이렇게 우체통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은 전기 계량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은 도시가스 계량함인데요. 지금 301호 계량기는 이렇게 막혀 있고요. 나머지 계량기는 전부 다 켜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은 1층에서 쓰는 화장실이고요. 이제는 건물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CCTV는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걸어 올라가면서 내부를 볼게요. 내부는 이렇게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2022년도 건물이라 그런지 외부와 내부가 깨끗한 모습입니다. 1층의 상가 층고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2층에는 이렇게 201호가 위치해 있고요. 202호 이렇게 두 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층은 위반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에도 이렇게 두 개 호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 301호와 302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거 좀 막아놓긴 했는데 올라가 볼까요? 네, 이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네, 4층은 이렇게 401호 주인 세대 한 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건물의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4층 위에 보면 또 옥탑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옥탑층도 위반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은 이렇게 잠겨 있네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은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건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1층의 층고가 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마 1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될 정도의 높이로 보여집니다. 아마 장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됐다 보니까 1층을 직접 사용할 분들이 들어오면 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입지에 있고요. 1층은 주변에 공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코너에 위치한 토지의 모양이고 이 토지는 북향의 토지입니다. 주인 세대 거실 기준으로 북쪽의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송전탑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건물과 송전탑과의 거리는 한 300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뒤쪽 주차장에서 바라본 건물의 모습입니다. 1층에는 주차는 한 4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 건물 앞쪽으로도 한 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위반 건축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도면을 보면서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릴게요.
건물 뒤쪽으로는 이 송전탑이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요. 100m면 그래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송전탑도 입찰하실 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외관은 전반적으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총 6대가 가능하도록 도면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도면과 다른데요. 현장에는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이 막혀 있었고, 이게 조그만한 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1층 주차 공간을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놨는데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서에 보면 이 부분이 제시의 물건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상 두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3룸 2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이게 방이 이렇게 3개가 있고,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도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호도 동일하게 3룸으로 되어 있고요. 201호보다는 구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201호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이렇게 지금 좀 꺾여 있는데, 202호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도는 202호가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층의 도면인데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301호만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호실 같은 경우에는 202호라고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201호에서 내측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복층 구조로 도면이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 영상에서 봤듯이 이쪽도 지금 아마 302호로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문을 하나 더 내서 302호로 사용하고 있고, 아마 이 내부 계단은 지금 막아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3층 같은 경우에도 투룸이 2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302호 같은 것도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잠시 후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위반 사항이 걸리지 않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현황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거실이 있고요. 주방, 그리고 보조 주방도 여기 조그맣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3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실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한 개만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다락층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락층의 도면인데요. 다락층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4층에서 내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까 현관문이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락층도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탐문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다락층도 별도의 세대를 한 가구를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3,788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644-4번지입니다.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79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146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20억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조금 높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최저가는 지금 70% 가격인 14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 아마 들어갈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 입찰기일은 2025년 1월 23일이고요. 아마 이번 회차에 유찰이 된다면 3회차 시작일은 2025년 3월 6일입니다. 3차까지 가게 된다면 이 주택의 금액은 9억 5,500만 원에 시작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은 위반이고, 장현신도시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의 공실도 많다 보니까 아마 2차에서는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인데, 지난해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과 인근에 있는 주택이 2회차에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거든요. 그 샘플도 제가 같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지금 현재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현황은
저는 위반 건축물로 보여지고요. 아마 3층 같은 경우가 한 가구인데 두 가구로 분리한 것도 그렇고 1층의 주차장이 지금 샌드위치 판넬로 이렇게 막혀서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차장법 위반으로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층엔 소매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두 가구, 3층에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지금 3층이 두 가구로 되어 있었죠. 이거는 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는 한 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2년 6월 27일입니다. 신축급의 건물이긴 하지만 방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큰 메리트는 없어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변동사항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경매로 낙찰이 되고 나서 위반 사항으로 아마 적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를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나아 보이는 그런 물건이고요. 건축물 대장 맨 뒷장을 보면 4층은 다가구 주택, 한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4층은 현황과 대장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니까 제시의 물건으로도 표현된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1층 주차장 일부가 제시의 건물로 나와야 되는데 제시의 건물로 평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2명의 권리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3층 302호 같은 경우에는 2억 9천만 원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202호 같은 경우에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권리 신고된 금액을 보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낮추면 월세는 한 80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이는 현황이고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토지 등기부등본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은 이렇게 장현지구 남쪽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소사 원시선인 능곡역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흥시청이 있고 시흥시청역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안산이 있고요. 지도를 조금만 축소해보면 장현 신도시 상가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장현지구 상가주택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위치보다 이쪽에 있는 상가주택의 상권이 지금 더 살고 있거든요. 제가 로드뷰로 잠깐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낙찰된 물건은 지금 이 물건인데요. 제가 잠시 후에 이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 이 주택이죠. 이렇게 로드뷰로 보면 이렇게 코너 자리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이 근처로 이렇게 보면 1층이 전부 다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공실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단지에는 1층 월세 놓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데요. 한 월세는 1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나야지 임차가 겨우 맞춰지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공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입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회차에 아마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입니다. 네, 건물은 이렇게 생겼죠. 2022년식 건물이라 깔끔하기는 한데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좀 별로인 건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맞은편 건물을 보면 그래도 1층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그런 느낌이에요. 이 대로변 쪽으로도 봐도 1층 상가들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요. 핸드폰 매장도 있고 메가커피, 한솥 이렇게 1층이 공실 없이 쭉 운영이 되고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도 여기도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택과는 이쪽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좀 넘어와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 아파트 분들도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소비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쪽엔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먹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에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상권에 있는 상가주택은 이쪽이 지금 많이 공실로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이쪽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입지적으로 조금 빠지는 위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장현지구에서 낙찰됐던 사례는 이 사건이고요.
1층에는 중국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위반 건축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적도 있는 물건입니다. 2024년 9월 25일 날 매각이 됐고요. 입찰가는 단독으로 입찰을 하셨는데 14억 8,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 가셨어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 가셨고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와 지금의 시점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차에는 이 낙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검토하는 물건은 유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만약에 이번 회차에 검토를 하시는 분이라면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주변의 시세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입찰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번 회차에 안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세 현황이라든지 수익률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예상 임대 현황과 수익률은 제가 만약에 이번 회차 유찰이 된다면 다음 회차에 한번 검토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검토하는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황은 위반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 입찰을 들어갈 만한 분이 계실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